광화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화문은 바로 그 경복궁의 맨 앞에 있는 그 문이죠. 정문을 뜻하는데, 이것을 다시 그 의미를 알아보니까 단순한 정문이 아니고 바로 천자의 문을 의미한다. 그 내용을 보면 위키백과에 이제 광화문이라는 내용을 이제 설명한 글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395년에 조선 태조 때 창건되어서 정도전에 의해서 사정문으로 명명되었다. 당시는 오문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1425년에 조선 세종 때 들어서 집현전의 학자들이 지금의 광화문으로 바꾸었다. 여기 보면 정도전이 이제 광화문의 의미를 뒀는데, 거기서 정문, 사정문, 정문, 오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국어 사전에 보면은 이제 경복궁의 정문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뭐 언제 창건돼서 이제 소실되었다가 다시 재건이 되었는데, 그 하여튼 이 여기서 보면 이 경복궁의 오문이 경복궁의 정문으로 나오는 것이 정문 나오고요. 그 다음에요. 삼봉집의 정문에 대해서 이제 또 글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천자와 제후가 그 형태는 다르지만은 남면하고저 정치를 하는 것을 쭉 설명해서, 그 이치는 단 하나인데 고전을 참고하면 천자의 문을 단문이라 하는데 그 단이 바로 정인 것이다. 이제는 오문을 지칭하여 정문이라 하였다. 그 여기서 보면 오문이라는 명칭과 정문, 단문 이런 것들이 다 천자의 문을 의미한다. 광화문 자체가 단문이고 오문이고 정문이라 했기 때문에, 또 정도전이 그걸 토대로 해서 광화문을 의미하면서 이 글귀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문맥상을 보면은 광화문이 바로 천자의 문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요. 그래서 그걸 설명한 겁니다. 예, 천자와 제후가 바로 그 형태는 다르지만은 남면하고도 정치한다. 그 문이 바로 단문이고 정문, 오문이. 그래서 천자의 문, 단문, 오문, 그래서 광화문이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요. 12시 방향을 네. 등지고 딱 있기 때문에 그게 남면이거든요. 네, 12시 방향, 그러니까 좌우선, 정확하게 좌우선을 기준으로 해서 남면을 등지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상징이 표현이 남면이다. 그렇게 보십니다. 그 다음에 다 아시는 내용인데, 붕어는 천자를 죽음을 의미한다. 얘기해 보면은 천자가 죽는 것을 붕이라 하고, 또 제후가 죽는 것은 대부가 죽는 졸,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촌집에 보면은 선조가 승하하면서 운세가 나빠져, 여기는 승한다고 해놓고 원문에는 천붕이라고 나왔습니다. 선조는 바로 그래서 이제 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구는 천자다. 이거는 위키백과의 대구의 의미에서 볼 수 있듯이, 대구는 중국에서 천자의 별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자의 별칭, 그러니까 대구는 천자를 의미하죠. 우리나라의 왕의 아들을 대군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 대군의 의미도 바로 천자를 의미합니다. 일본판에서도 천자를 다스리는 대왕의 별칭이다, 그렇게 의미하고 있고요.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대군을 이렇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다음에 임금이 있는 골룡포가 바로 잡보이다. 잡보인데 그 잡보는 바로 단순히 임금의 골룡포로 적어놨지만은 이게 바로 천자의 옷이다. 이 잡보는 어디에 나왔냐면은 세조실록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황옥이 반수에 다다라 백왕의 스스를 알현하고 잡보가 황당에 납시오. 그 잡보는 옷의 이름인데 그것이 바로 임금이 나타나는 걸 뜻하죠. 네, 이렇게 보고요. 다음에요. 잡보는 바로 천자의 골룡포다. 이 석주집에서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정에서 총망을 몹시 받들 뿐이랴. 종래 선비들의 선두를 우러러보았지 장차 재상으로 환각에 오르게 될 것이요 도리어 유름을 받들어 잡보에 배알하느라. 그러니까 유름을 받들어 잡보를 이제 조선의 임금으로 상징을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토황색으로 물들인 천자의 골룡포다. 즉 잡보는 장포라고도 하는데 천자의 골룡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잡포라고 나오면은 천자의
어이, 골룡포다 이렇게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 골룡포의 의미인데 물론 여기 보면은 이제 세 가지 예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폭군 연산군에 대한 옛날에 영화가 뭐 있었다는데 그 연산군의 옷이 바로 자포를 이렇게 입은 거로 나옵니다. 그리고 요 그림은 이제 고종황제인데 어차피 고종황제는 대한 제국을 뭐 새로 설정을 하면서 이제 황제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런 이제 그래서 이제 자포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종황제 이전에도 벌써 연산군 때도 자포를 입을 정도로 이렇게 연출을 했으면은 그 전에도 다 황제다. 고종황제는 다 황제였다. 그 이전에도 조선의 임금 다 황제였다는 의미고요. 또 우리나라 저기 대통령도 이렇게 자포에 해당되는 옷을 이렇게 입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자포는 바로 황제가 입는 옷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 다음 칠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칠묘는 바로 천자가 모시는 조상의 묘다. 근데 조선은 칠묘보다 더 많은 구묘를 모셨습니다. 구묘를. 광해군 일기에 보면은 임진왜란 때 내용입니다. 임진년 때 외적들이 난리를 일으켜 양경이 함락되고 또 그 백성이 구묘가 잿더미가 어육이 되어 국세가 위태로와 점차 멸망하게 될 판이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이 선조 임금이 구묘를 모시면서 구묘가 잿더미가 되었다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신종 황제라는 의미에 혹시 이게 뭐 명나라 황제가 아닌가 이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신종은 맞아요. 아 맞나? 네. 연령대가 신종. 여기는 아라고 안 들어가는데 우리 신종 황제, 우리자가 들어갔어요. 바로 우리가 이 조선 황제를 의미하는 건지 명나라를 우리 황제를 의미하는지 이거는 다시 생각해보는 거예요. 명나라가 우리 그 명나라라고 지난번에 아명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그 칠묘는 과연 뭘 뜻하느냐 보면은 여기 세종 11년 4월 7일 기사를 보면은 옛날에 천자는 칠묘를 제사를 하고 제후는 오묘를 제사를 하고 대부는 3대에만 제사를 하고 그런 의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칠묘는 천자가 제사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조선은 구묘를 모셨기 때문에 선조 황제가 천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의 임금의 옥새도 천자의 옥새다. 모든 것이 천자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승정원 일기에 나옵니다. 승정원 일기에 보면은 한세로 작지를 높여서 순량한 관리를 포상하는 선조의 은혜를 입었다. 여기서 한세가 나오는데 한세는 뭘 뜻하냐면 한세는 한나라 때 천자의 옥새가 치긴 조서로서 그러니까 한나라 때 옥새인데 바로 천자의 옥새라고 이게 나옵니다. 그 옥새를 조선시대 때 그대로 쓰면서 관리를 포상을 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조선에서 그 천자의 옥새를 썼다라고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상과 같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조선의 임금은 천자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파트로는 그럼 그 천자는 과연 어느 정도 막강한 파워의 천자냐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선의 본토는 중국의 한복판, 국경선이 없는 중국 조선, 천자에게 바치는 조국의 세계지도, 지구의 산천초목도 다 알고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다음에 조선의 본토는 중국 한복판. 이건 정약용의 경서요표에서 전정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까지 중국이 조선이라는 것을 표방하는 많은 예가 왔지만 이거는 100% 확실한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은 지금의 산천이 요임금, 순임금, 사망, 하원조 시대의 그 산천이요. 지금의 강역이 요임금, 순임금, 사망 시대의 강역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산천이라는 것은 정약용이 살았던 조선의 산천을 말하는 거죠. 조선의 산천과 강역이 모두
중국의 요 임금 수임금이 살았던 그 시대에 바로 땅이 바로 조선이다. 그 구름, 언덕과 원습, 높고 건조한 땅과 낮고 습한 땅, 그 분연, 물가와 평지, 수택, 초목이 무성하여 어류나 동물이 많이 번식하는 습지, 이 모든 자연 그 상태가 옛날과 지금과 모두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요순 시대와 하원조 시대와 조선 시대가 그 땅의 모습과 모든 지형 지물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자체가 중국이고 바로 조선사가 그 중국사 자체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한자로 그 원문이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정답력. 네. 조선의 지도는 국경선이 없습니다. 이 천화도인데, 조선의 천화도는 이게 원으로 돼서 이런 천화도만 해도 지금까지 발견된 천화도만 해도 수십 개가 됩니다. 수십 개. 그 중에 이제 한 개만 딱 있는데, 이 중앙에 있는 게 중원으로 의미를 해서 이 조선을 뜻합니다. 이 조선을 중심으로 사방이 다 조선의 지배를 받는 그런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띠가 이게 들어진 거는 해내경에서, 아니 이런 해내경? 요 안에 게 해내경인데, 하여튼 요 외부의 요 테두리는 아메리카를 뜻합니다. 아메리카를 뜻하는데, 하여튼 이 내부의 이 유라시아 전체가 이 조선을 의미하는 지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천자에게 조공을 바치는 지도, 천하재번경 공도라고 의미하는데, 요게 보면은 요 가운데 고려라는 의미가 이것도 한반도를 표기했어요. 고려를 중심으로 각 세계가 조선의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이렇게 지도를 그렸습니다. 각국의 지도를 그렸는데요. 이걸 의미하고 여기는 고려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또 중국이라고 뜻합니다. 이게 중국의 쪽에서 이제 조공을 바친 지도다 이런 내용이고요. 다음요. 이제 그걸 분석해 보면은 천하재번 경공도는 뭘 뜻하느냐? 이게 태종 황제 1418년 때 이제 만들어진 지도인데, 하늘 아래 모든 제국들이 차례로 겸손되이 조공을 드리는데 필요한 지도다. 그런 뜻입니다. 천하재번경 공도. 그리고 이 지도 안에 보면은 세상의 중심이 물론 대조선의 중국인데, 그 중국은 황송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황제가 다스리는 땅이다. 성스러운 땅이다. 그 땅이 바로 중국이고, 그 중국의 이제 중국의 조공을 바치는 지도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면 또 조선은 지구의 산천초목도 다 알고 있었다. 안중근의 동양 평화론에 보면은 그 근본을 따져 보면, 예로부터 동양 민족은 다만 문학에만 힘쓰고 제 나라만 조심해 지켰을 뿐 오로지 한치의 유럽 땅도 침입해 뺏지 않았다는, 5대주의 위에 사람이나 짐승, 초목까지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안중근은 조선이 망하고 뭐 독립운동도 하고 뭐 그렇게 됐는데, 그 사람이 펼치는 내용을 보면은 바로 조선은 한반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중국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조선이 동양 민족을 표현하면서 한치의 유럽 땅도 뺏지 않으면서 세계를 관리하고 지배했다는 그런 의미를 여기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대주라는 말도 있습니다. 세계를 말하는 거죠. 세계 위의 모든 사람과 짐승이나 초목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유럽이 세계를 식민지 개척하기 전부터 벌써 동양 민족은 오대주를 다 알고 있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또 여기 이제 동화해라는 이제 동화일보의 사설에 보면 가장 또 유명한 그런 말이죠. 쭉 보면은 중간에 보면 우리의 땅을 조각으로 나누어 6대주라 하니, 동해는 아시아, 서해는 유로파, 아프리카, 남북은 아메리카, 남해는 오세아니아. 그 명이 쭉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세계 6대주를 바로 우리의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동화일보에. 다음에. 네, 여기서 이제 끝났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총 집대로 하면은, 자, 조선이기 때문에 천자국이 성립이 됩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나라 이름이 천자국을 의미한 나라는 없습니다. 오직 조선밖에 없습니다.
조선은 나라 이름으로서도 바로 천자를 의미하고, 그다음 조선에 의해서 사용되었고 조선이 망하면서 그 천자국의 의미도 사라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선이 바로 천자국이고 천자국이 바로 조선은 천자국이었고 조선의 팔도도 바로 천자국의 전국 배치를 의미하며 조선의 왕궁은 경기라는 천자직할지에 지어지면서 천자궁인 자궁을 함께 지었고 천자직할지 경기에 그래서 자궁이 지어지는 그 자체가 바로 조선의 유일한 천자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북경에도 천자궁이 있어요. 자금성도 천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쪽은 경기 지역이 아니죠. 그래서 천자궁이 아닌 것이고요. 조선의 정원은 천자가 사용하는 천자의 정원이고, 그 다음에 문도 천자의 문이고, 왕이 돌아가실 때도 천자를 주급을 의미하고요. 제사도 천자를 모시는 제사를 지냅니다. 왕의 아들도 천자를 의미하고요. 왕이 입는 옷도 천자의 옷입니다. 왕이 사용하는 옷대도 천자의 도장입니다. 온통 천자가 아닌 것이 없는 것이 조선입니다. 그래서 세계각국은 대조선 천자를 위해서 조공을 바치러 왔고, 그러기 위해서 조공 세계지도가 만들어졌던 것이고요. 그래서 조선은 지구의 모든 인류 산천조목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딱 40분 끝났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겠죠? 여기 질문이 나옵니까? 나올 일 없습니다. 조선은 바로 천자다, 천자국이다. 그래서 이제 난리입니다. 광화문의 글자가 어떻게 그려져